처음에 등장하는 바이킹의 사회와 드래곤의 사회 각각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드래곤도 배고프고 바이킹도 좀 부족하고 그게 고립되고 분절된 사회에서의 생산성은 좀 떨어지는데 힙합과 투슬리스가 만나자마자 생산성이 증대합니다. 날아다니고 빠르고 모빌리티가 증가하고요.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는데 네. 결혼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두 다른 사람이 만나서 네네 생산성이 높아지고 맞아요. 모빌리티가 증가하고 네. 아, 좋은 차가 생길 수 있고. 저는 새로운 사회에 도달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나날이 행복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도달했다 그렇군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컬처클럽 우작가 우동준, 심스틀러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이 영화가 실사로 돌아왔다고 하죠. 2010년 개봉해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애니메이션 시리즈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딘 데블로이스 감독이 실사 영화의 각본과 연출도 그대로 맡았다고 하니까 팬들로선 더욱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오늘은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의 첫 편 다시 보고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씩 짚어보죠. 자, 이 영화를 본 많은 분들께서 용을 반려동물로 키워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틀러님께서도 다시 봐도 귀여운 영화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두 분 어떤 장면이 가장 귀여웠는지 이번에는 틀러님부터 얘기해볼까요? 투슬리스는 다시 봐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집 들었는데 다 탈 텐데. 잘 기르면 되니까. 잘 기르면 되니까. 옥상에서 재우고 어. 이렇게 저는 집 안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민원 같은데.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이제 복내산을 키워야죠 그러면. 오케이. 오, 복내산 투슬리스. 네, 그럼요. 느낌 있어. 그럼요. 영도를 이제 신성하게 지켜주는 어떤 어쨌든 저는 사실 가장 귀여웠던 거는 이렇게 히컵이 손을 딱 이렇게 내밀었을 때 투슬리스가 약간 멈칫하고 와서 이렇게 탁 고개를 기댈 때 그때가 가장 귀여웠었는데 이제 그때 딱 실내에 생긴 어떤 상징이었기도 했고 실제로 동물들이 다가올 때 냄새를 한번 맡고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관계가 딱 열리는 느낌이면서 그리고 네. 그때 이렇게 다가오면서 눈을 이렇게 살 이렇게 감는데 감지. 예. 너무 내가 왜 감지? 귀여운 거예요.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 기억에 남았고 음. 그리고 그때 또 반려동물 생각도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 그게 멈칫했던 게 사실 오류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오류가 장면을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은 어떤 장면이 가장 귀여웠습니까? 저는 용이 용이. 이렇게 두 발을 모아서 고양이처럼 맞아요. 이렇게 다소곳하게 있을 때 네. 그게 그냥 제일 귀여웠어요. 또 집사시잖아요. 집사죠. 사실 저희 집도 용이 있거든요. 어. 매일 물립니다. 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사실 그 용이 가지고 있는 그 보여주는 습성이 고양이의 것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보는 내내 반려동물이 계속 생각이 나는. 어렸을 때 개봉 극장에서 했을 때 봤는데 그때 마침 까만색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네. 까미란 이름에 너무 매칭이 돼가지고 닮아갔네. 네, 엄청 재밌게 봤고 모든 장면이 고양이 그 자체라서 귀여웠죠.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래곤 투슬리스는 실제 고양이와 강아지의 습성을 섞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더 친근하게 또 귀엽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좀 봤을 때 동양에서는 좀 신성하게 그려지는데 서양에선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거든요. 이 영화는 그런 전통적 이미지와는 다르게 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은 뭐가 있었을지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때 분위기를 생각을 좀 해보면 용이라는 것과 함께 교감을 해서 그 용의 흐름에 좀 맞춰 나가는 소통의 방식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접근이 공감대를 엄청 넓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다뤄왔던 용을 왜 상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뭔가 번개를 다스리고 용이 오면 구름이 끼고 우리가 흔히 자연계에 있는 그런 이해 못할 형상을 용이라는 어떤 신성화된 동물로 상징을 해왔는데 그래서 언제나 극복의 대상이었고 뭔가 다뤄야 할 공포와 미지의 존재였는데 여기선 용이 반려동물과 아주 유사한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나오니까 소통의 필요성을 좀 애니메이션으로 폭넓게 제시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이후로 애니메이션 시장도 훨씬 커졌다라는 인상도 많이 받게 됐었고요. 네. 우리 틸러님은요?
좀 이 용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네. 조금 다른 존재로도 조금 변환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로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반드시 용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용에 들어갈 것들이 뭐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 자체를 조금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이 용이라는 거 동물 자체가 딱 멈춰 있지 않고 좀 정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친근하게 다른 존재로 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린 것 같아서 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용에 대한 이미지가 좀 변환됐던 음. 그런 작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히컵과 투슬리스는 우정을 뛰어넘는 신뢰와 연대의 관계를 보여주죠. 히컵이 무력이 아닌 관찰과 교감을 택한 결과일 겁니다. 늘 힘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히컵의 방식만이 가지고 있던 힘은 어떤 거였을까요, 작가님? 처음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았을 때 제일 감동적이다고 생각했던 건 그 바이킹 가족 무리에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남성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캐릭터로 나오는 히컵이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발견한 가능성을 무시당하잖아요. 용과 소통할 수 있다. 우리가 꼭 갈등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무언가 발견을 했는데 네. 그게 끝까지 소통이 되지 않는 장면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히컵이 가지고 있던 힘은 뭔가 교감의 힘도 아니고, 제가 가장 크게 봤던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방식을 믿었다라는 거. 그게 히컵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도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본인이 무언가 발견한 그 가능성을 좀 끝까지 믿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되던 드래곤, 여기선 영화에 여러 상징이 나오지만 본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존재인 용을 파트너로서 신뢰하고 함께 뭔가 가능성을 모색하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 그게 어쩌면 약해 보이는 히컵이 보여주는 가장 강한 힘이 아닌가? 그 심지가 가장 강한 힘이 아닌가 싶고, 그 아빠가 엄청 거대하고 바이킹의 전형으로 나오잖아요. 네. 흔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알파 메일의 전형으로 나오는 그 아빠의 아들로 나오는데, 심지어 족장이야. 네, 족장이고. 그래서 훨씬 그냥 더 감정을 이입해 보면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들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는 닮지 음.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발견한 가능성을 믿고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거. 그게 어쩌면 가장 주인공의 큰 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틸러님이 바라본 힘은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끝까지 어떤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용한테도 이제 꼬리 만들어줄 때도 막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용이랑 같이 교감하려고도 하기도 하고, 아빠가 믿지 않아도 또래들이 믿지 않아도 어쨌든 계속 자기는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어쨌든 히컵의 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히컵이 다정한 거에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막 요즘 책을 보면 다정함이 세상을 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히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다정함으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히컵이 누군가를 대하거나 만나거나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돼서 이 영화에서 조금 잘 주요하게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히컵의 힘은 소통의 방식을, 자신만의 소통의 방식을 믿었다. 또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다정함,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히컵도 투슬리스처럼 바이킹답지 않은 존재로 외면받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영화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로도 읽힐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어떤 다름들이 있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린 어떤 용기를 내야 할까요? 작가님? 히컵과 투슬리스 둘 다 본인의 원 조직에서 살짝 외면받고 있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경계에 있던 두 존재가 중립지대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드래곤을 타는 바이킹, 바이킹을 태운 드래곤,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결국 밀려났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강한 연대의 서사인 건데, 어떤 용기를 내야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더 다양하고 다른 세계와 섞일 때 다름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바이킹 안에만 있으면 히컵이란 존재가 굉장히 이질적이고 뭔가
어색하고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만 같은 캐릭터인데 네. 드래곤이라는 세계와 바이킹이라는 세계가 적극적으로 만나고 막 뒤섞이니까 히컵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성과 이질성이 완전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독특한 개성이 히컵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쩌면 다름이라는 게 막 너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회가 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다른 것과 너무 교류하고 있는 게 없지 않나? 없지 않나. 다른 사회와 교류하지 않으면 한 사회 안에서 다름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한다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를 가고 있다라는 것과 반증되는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용기를 내야 할 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세계와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섞여야 될 용기. 그때 다름이 희석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전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게 투슬리스는 꼬리 왼쪽이 잘려나가면서 날지 못하게 되고 또 히컵은 마지막에 그 대왕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분이랑 싸우다가 왼쪽 다리를 잃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마지막 장면 중에 그 투슬리스에 올라타면서 그 잃은 다리 쪽을 이렇게 거는 장면이 나와요. 왼쪽 꼬리와 왼쪽 다리가 없는데 이 둘이 합쳐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결국 합쳐진다. 그때 엄청난 힘의 시너지가 보완하고.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보내지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긴 해서 맞아요. 그런 내용들도 나눠보고 싶었고 우리 틸러님은요? 저는 조금 용기라고 한다면 다른 걸 이제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들을 감수할 만한 용기라고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친구가 이렇게 아빠의 방식대로 기존에 바이킹 했던 방식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른 건데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를 다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무찌르고 한 번에 제압하고 하는 건 힘으로 단번에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대화를 하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그게 더 나은 방향이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과정이 지난하고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가야 할 것도 필요한 용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뭐 장애인을 바라보거나 소수자를 바라볼 때 가야 할 길이 너무 지난해서 그들을 그냥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가는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할 때도 그 지하철에 대해서 뭔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던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던가 혹은 뭔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한다던가, 물론 당장 진행하고 이루기엔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되고 나면 노약자에게도 사실 편리하고 그렇지. 그리고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한테도 편리하고 되게 음. 다양한 사람들한테 좋은 건데, 지금 그 단기간에 뭔가 어려움과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꾸 배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히컵이 자기 방문을 열고 나와요. 그때 용이 불을 쏩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화 마지막쯤 가면 히컵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족장들이 용을 타고 있으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얘기하셨던 그 힘의 논리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마을 자체가 바뀌는 맞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기 기독교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히컵과 아버지의 갈등은 세대 갈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교감이 드래곤과의 교감보다 어려웠는데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를 꼽자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이번엔 틸러님부터. 아버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 내 아들로서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방식이 맞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인정했을 때 이게 비로소 일어났다. 인정하지 않았으면 계속 싸우고 계속 그냥 평행을 달렸을 텐데 그게 네. 아니라 이제 말없는 인정을 했었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났고, 아까 이제
그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남성성이 되게 강한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게 어떤 힘으로 논리가 설명되는 아버지 근데 그와는 정반대의 아들 근데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시대나 이런 것들은 그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가 너무 당연했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변화를 인정하고 아들의 방식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영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틸러님, 우리 세대 간의 인정은 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나? 세대 간의 인정은요, 음. 변화가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 오해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살아온 시대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올 시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사실 잘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네. 그 변화를 무조건 인정하고 따를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기성세대. 네, 기성세대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저는 가장 그런 게 키오스크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막 디지털이 빨라지고 하고 거기서 분명 격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전의 세대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세대가 감으로써 한쪽은 이걸 왜 못 따라오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노화가 진행되거나 이전에 살던 방식이랑 다르니까 못 따라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조금 계속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그 아버지와 교감이 훨씬 어렵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고요. 네. 용보다. 그러니까 다른 종보다 종 간의 대화보다 종 내의 대화가 훨씬 어렵잖아요. 훨씬 어렵잖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바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된 거 역시 마지막 그 중요한 장면. 그러니까 거대한 드래곤과 싸우는 그러니까 절정의 그 장면에서 결국 화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변화가 뭐였냐라고 하면 자기 방식이 안 된다라는 걸 아빠가 알 때 나도 결핍된 면이 있고 내 방법이 무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걸 본인이 알 때 그때 사실 서로의 빈틈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세대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 방식이 안 될 수 있다 혹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 작은 빈틈이 결국 대화의 여유를 만드는 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변화에 대한 계기가 뭐냐라는 질문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부족함과 방식의 결핍을 깨닫게 됐을 때 이건 히컵과 투슬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슬리스가 한쪽 꼬리가 없어서 날지 못하는 걸 그 결핍을 히컵이 보고 투슬리스도 히컵 제 바이킹 치고는 좀 다른데 하는 걸 약간 모자란데? 좀 다른데 이런 걸 히컵이 봤을 때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결핍을 봤을 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회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좀 부족하고 모자란 걸 계속 서로 공유하고 그게 흠결로서 평가받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자기의 흠결을 꺼낼 수 있고 그때 더 많이 차별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드래곤 길들이기 영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회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자, 히컵과 또래 친구들 또 드래곤 무리와 바이킹족 사이에도 다양한 갈등과 화해가 있었죠. 이 관계들로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지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약자의 연대 그리고 결국 세상을 연결시키는 건 각자의 결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가장 재밌었고 또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구나라고 댓글을 보면서 이해한 게 있는데 히컵의 친구들이 각각 자신의 드래곤 파트너를 만나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만화 영화 뭐 디지몬 같은 그런 개념처럼 자기의 파트너 드래곤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파트너 드래곤마다 개성이 다 있잖아요. 있지. 목이 2개인 드래곤도 있고 퉁퉁한 드래곤도 있고 근데 여기서도
저는 각자의 개성이 파트너에서 드러난다는 걸 보고 여러 이면을 가진 참 사회의 다각적인 존재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댓글에선 나는 저 드래곤 탈 바엔 타지 않겠다라는 그런 댓글도 보이기도 하고 이 드래곤 안에서도 우리는 또 서열과 순위를 매기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드래곤이 좀 더 예쁘다라던가 저 드래곤은 좀 별로라던가 이건 평가도 함께 나오는 것 같아서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파트너 드래곤과 만나는 그건 결국 내 모습의 투영이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신의 모습과 맞는 같은 결을 가진 사람과 충분히 공존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그려주는 게 영화의 메시지고 다만 우리는 여전히 드래곤을 보면서도 순위와 손이? 서열을 매기고 있지 아,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개인의 취향 정도로 네, 얘기되지 네. 않을까요? 네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네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뭐 내가 원하는 좋습니다. 걸 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조금 어워하시고 틸러님. 네, 다양한 관계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뭐 부모와의 관계, 뭐 또래 집단과의 관계, 나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이제 다양한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힙컵이라면, 그리고 나는 나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지, 나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지, 그리고 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뭔가 선입견이나 편견 혹은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씩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어쨌든 그 다름에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았고요. 그 고민을 히컵의 입장으로 했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키고 좀 더 나아가게 할 것인가, 어떤 가치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이 아,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이 상황에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그렇게 잘 보진 않아요. 음. 그 노출되는 것도 많이 없어서 추천을 받으면 이걸 왜 봐야 되지 하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경우에도 좀 재미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봤다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애니메이션도 뭐 다름의 존중, 또 선입견 탈피, 또 약자들의 연대, 이런 키워드로 이 영화를 봤을 때 오늘 또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누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결말에서 힙합과 투슬리스는 어떤 이상 혹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지 두 분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 혹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작가님? 처음에 등장하는 바이킹의 사회와 드래곤의 사회 각각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드래곤도 배고프고 바이킹도 좀 부족하고 이렇게 고립되고 분절된 사회에서의 생산성은 좀 떨어지는데 힙합과 투슬리스가 만나자마자 생산성이 증대합니다. 날아다니고 빠르고 모빌리티가 증가하고요.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사회가 만났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융합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너무 재밌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가 다른 사회와 적극적으로 만날 때부터 변화와 성장과 생산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영화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가 뭔가 다음을 모색한다면 뭐 꼭 큰 사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라도 어떤 작은 조직이라도 뭔가 변화와 성장을 꿈꾼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제일 안 맞다고 생각하는 존재들과 만나보는 거, 안 만나본 사람과 만나보는 거, 가지 않은 지역에 가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생각을 하고 질문하셨던 이상적인 사회 역시도 그렇게 좀 달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답변을 듣다가 그냥 문득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맞다라는 표현은 좀 배제하겠지만 네. 결혼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두 다른 사람이 만나서 네네. 생산성이 높아지고 맞아요. 모빌리티가 증가하고. 네. 어떻게 좀 결혼을 연결이 해서 될까요? 모빌리티가요? 뭐 차가 생기고 또 좋은 차가 생길 수 있고. 저는 새로운 사회에 도달했습니다. 결혼을 그래요? 하고 나서. 두 분은 이제 네. 결혼하셨으니까 네. 이 그러니까, 방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네. 결혼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늘 매일 밤 고립감과 우울함에 시달리며 잠에 들었는데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나날이 행복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새로운 사회에 도달했다. 이상적인
사회에 도달했다. 그렇군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안 맞다고는 이제 좀 배제하고 네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킬러님,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산성이 증대했다라는 음. 말은 매우 공감하고 다른 사회에서라면은 이렇게 배제되는 사람이라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은 경우도 조금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히컵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광의 훈장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분명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런 거를 다 떼고 봤었을 때 어떤 상처나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 좀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공동체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히컵이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다쳐서 왔을 때 충분히 자기가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좀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보여준 이상적인 공동체나 사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화와 포용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별점과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먼저 작가님부터. 저는 3.5점 하겠습니다. 3.5점. 3.5점. 한 줄 평, 오늘 한 줄 평 좀 긴데 그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제목이 저는 역시 불편합니다. 왜요? 인간은 그대로 있고 드래곤만 길들이는 것 같아서 인간에게 맞게 한 줄 평을 한다면 서로에게 길들여지기, 이게 원래 제목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사회학자와 같은 시선이었고요. 틸러님이요? 네, 저는 별 4개였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용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로를 오해하던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죠.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입니다. 투슬리스와 함께 하늘을 나는 비행 장면이 압권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영화관에서 직접 만나보시고 그 감동과 재미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작가 우동준, 심스틸러 신보라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